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점검회의체를 가동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 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온 만큼 미국의 새 행정부와도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또한 내년 성장률도 2.0%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KDI는 경제 전망을 낮춘 것에 대해 건설 투자 부진 심화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으로 인한 국제 통상 여건 변화를 꼽았습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 금융 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별로 회의체를 가동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DI는 민간 소비가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올해보다 높은 1.8% 증가하고 설비 투자는 금리 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올해보다 높은 2.1%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역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증가폭이 2.1%에 그치지만 교역 조건 개선으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해 올해 2.3%보다 낮은 1.6% 상승으로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5박 8일간 일정으로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페루 공식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훈장 교환식과 MOU 서명식에 자리합니다. 양국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공급망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한국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과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 다수 국가와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한일회담은 적극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개최도 협의 중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 A씨는 한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총 금액은 300만 원. 하지만 A씨가 실제로 쓴 돈은 44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사진 파일 비용,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등이 옵션인데 추가하지 않으면 사진을 받을 수 없고 드레스를 입어보지도 못한 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업체 약관에는 각 항목의 세부 가격과 옵션 가격,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이 일을 제기하자 업체로부터 사칙상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스드메는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소비자가 정확한 서비스나 개별 가격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5배 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옵션 요금을 따로 받도록 하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가지입니다. 시정 대상 업체들은 이번 달 안에 시정된 조항을 약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됐습니다. 올해 초 이사를 위해 포장이사 계약을 맺은 A씨. 이사 당일 당초 A씨가 의뢰한 이사 견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온 업체는 예정 시간보다 작업 시간을 약 3시간가량 지체했고 제대로 짐 정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과정에서는 침대와 수납장이 크게 파손되고 짐을 옮기기 위해 방문을 탈거하는 과정에서 문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A씨가 업체에 낸 이사 금액은 약 500만 원.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변상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하며 연락마저 두절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1,000건에 달하는데 물품 훼손이 약 69%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과 분실, 부당요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포장이사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물품 훼손 등에 대한 업체의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2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포장이사 플랫폼 13곳을 조사한 결과 이사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분쟁 해결 기준이 없는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에 따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이 아닌 시간 변경을 우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의 대다수가 손해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고 답한 만큼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데요.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는데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에 활용됩니다. 또 심야에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통행료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앞으로도 심야 운행 비율이 70에서 100%인 경우 통행료 50%, 20에서 70%인 경우 통행료 30% 할인을 해줍니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했다면 중간 예납 추계 신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원래 11월이 되면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2번으로 나눠내는 중간 예납을 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줄어든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예납세액을 계산해 추계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 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또 중간 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추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 예납 추계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도 됩니다.